락키 산맥이 지나는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는 산맥을 따라 크고 작은 예쁘장한 마운틴 타운들도 많아 하이킹, 캠핑, 겨울철 스키까지 가능해서 1년 내내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봄이 한창인 4월 아직도 눈이 남아있는 콜로라도주의 베일이라는 예쁜 마운틴 타운에서 있었던 푸드 앤 와인 이벤트 모습을 전합니다. 하늘에서 본 로키 산맥 모습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이곳에 살아서 최근 들어 더 방문하게 되는 콜로라도주 덴버입니다. 얼마 전 푸드 앤 와인 이벤트가 있었던 마운틴 타운 베일로 가는 길로 마지막 스키 시즌을 즐기러 온 스키어들도 많이 있었고, 앞쪽에 텐트 지붕이 보이는 곳들은 이날 테이스팅 행사장으로 뒷부분에서 보여드리고 세미나 프로그램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저는 캐비어를 좋아하고 관심도 많아서 캐비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프랑스 캐비어 생산자가 주관한 클래스였습니다. 와인과 마찬가지로 캐비어는 일상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엔트리 레벨 가격대의 좋은 캐비어들도 많이 있지만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대의 희소성 있는 캐비어도 있어서 보통 고급 식재료를 넘어 사치품으로까지 여겨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수세기 동안 많은 나라들의 문화와 음식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온 중요 식자재입니다. 캐비어는 철갑상어 알을 염장 처리해서 만든 식재료로 과거에는 카스피해와 흑해에서 자연적으로 자라서 러시아와 이란에서 수확됐었지만 이제 자연산은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금지됐고 현재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양식으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캐비어 최대 생산국으로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등이고 캐비어 최대 소비국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캐비어를 생산하는 철갑상어 종류로는 벨루가, 세브루가, 오세트라가 대표적으로 여러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등을 갖고 있어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기도 한 캐비어는 철갑상어 종류에 따라 각각 독특한 맛을 갖고 있어서 식감도 부드러운 크리미함부터 좀 더 바삭함까지 다양한 식감이 있고, 캐비어 각각의 알을 영어로 펄이라고 하는데 여러 요인에 의해 그 등급이 나뉩니다. 펄 사이즈는 큰 것이 선호되지만 철갑상어 종류마다 크기가 달라서 1등급 캐비어는 그 상어 종류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크기여야 합니다. 색감은 철갑상어 종류에 따라 또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달라서 황금색부터 붉은색, 회색, 검은색까지 각기 다르고 색감만큼 알의 투명도 또한 중요합니다. 펄의 모양은 완벽하게 둥글고 탄력이 있으면서도 단단해서 먹을 때 톡톡 터지는 느낌을 주면서도 입안에서 녹을 정도로 부드러워야 좋은 품질입니다. 좋은 품질의 와인이 그 품종의 캐릭터를 잘 보여줘야 하듯이 고품질 캐비어 또한 철갑상어 종류에 따라 독특한 향과 맛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와인의 피니쉬가 있듯 캐비어 또한 진한 풍미가 깔끔하게 오래 남아야 좋은 품질이고 너무 지나친 비린내나 풀맛, 텁텁한 피니쉬는 좋은 등급의 캐비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비어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의 에이징을 거쳐서 프레쉬하고 섬세한 향을 즐기는 캐비어가 있고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의 에이징을 거쳐 더 깊고 풍부한 향과 크리미한 질감을 즐기는 캐비어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년간의 에이징을 거쳐서 복합적인 향에 높은 집중도를 갖는 캐비어도 있어서 그 품질과 희소성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있지만 어느 상태의 에이징을 선택하느냐는 역시 와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차이를 두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우수한 대표 캐비어 특성을 잠시 비교해 보세요. 몇 가지 가공 방법들 중 말로솔이 좋은 캐비어 생산에 사용되는데 러시아어로 아주 적은 양의 소금을 뜻한다는 말로솔은 5% 미만의 소금에 살짝 절인 캐비어를 말하고 예외적으로 1%도 있지만 그만큼 보존 기간이 짧아집니다.
캐비어는 그램으로 판매되고 오픈하지 않은 상태로는 한 달 정도의 유효기간 안에 오픈한 경우엔 보통 이틀 정도에 다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캐비어 자체만으로 즐길 때는 글래스 용기에 담아 찬 온도를 유지하면서 즐기고 보통 아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개 껍질로 만든 스푼을 사용하고 1인당 50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캐비어를 음식과 함께 즐길 때는 블리니라고 불리는 이런 작은 팬케이크와 함께 또 크렘프레슈나 사워크림을 얹은 토스트나 크래커에 올려서 또 여러 요리 등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특하고 훌륭한 식재료로 보드카 같은 무색의 알코올, 샴페인이나 화이트 품종 와인 등과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베일 마을 중심 타운센터에서는 푸드 앤 와인 테이스팅이 있었습니다. 셰프들이 준비한 간단한 음식들과 여러 와인들을 맛볼 수 있었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생산자들이 참여했는데 특별히 포르투갈 폴트 와인 생산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이날 폴트 와인들은 이렇게 따로 텐트가 마련돼 있었고 30여 곳이 넘는 생산자들이 함께해서 약 200여 개가 넘는 와인들을 소개했는데 포르투갈 도우로 로컬에서나 찾을 수 있는 도우로 와인들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폴트 와인은 레드 품종 폴트가 대부분인데 달바는 화이트 폴트로 잘 알려진 생산자로 화이트 폴트는 말바지아 품종을 포함한 여러 품종의 블렌드로 대개는 한 포도밭에 이런 품종들이 같이 자라고 와인에 블렌드 되는데 이들의 1995년산과 2011년산 폴트 역시 복합적인 향과 집중도, 신선함이 아주 좋았습니다. 방플로리아 인스타그램에서도 소개했었는데 이 와인은 제 와인셀러에 있는 달바 화이트 폴트 1963년산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 흰 품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색감을 가지고 있죠. 행사에서 63년산 달바 와인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서 잠깐 재밌게 얘기 나눴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엔 유명 에그타르트 샵들이 있죠. 포르투갈의 상징 같은 에그타르트도 폴트와인 부스에 같이 자리해 있어서 좋았습니다. 폴트와인이 모두 아이스에 담겨 있는 게 보이시죠? 폴트는 알코올 레벨이 높아서 일반 레드와인 온도로 즐기면 알코올 향이 더 드러나니까 와인 본연의 향을 즐기기 위해선 온도를 좀 낮춰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와인 서빙 온도 중간쯤으로 즐기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우수한 도우로밸리 생산자들의 와인들을 테이스팅할 수 있었고 음식들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섬에서 생산되는 와인과 독일 피노누아를 소개한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는 아니다 보니 영상 뷰수를 생각하면 사실 조심스러운 주제지만 제가 관심 있다 보니 소개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캐비어 세미나에 이어 이 두 클래스 또한 기획돼 있어서 좀 놀랍기도 너무 반갑기도 했습니다. 섬 산지들에서 생산된 6가지 와인을 테이스팅했는데 그리스 산토리니 섬의 대표 화이트 와인 아시얼티코는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중 하나로 산토리니의 약 20곳의 생산자들이 검은 화산토와 거센 바람 속에서 자란 포도로 와인을 생산하는데 그 화산토에서 오는 힘있는 청량감과 미네랄 향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와인이었습니다. 대서양에 떠있는 카나리아 제도의 화이트 와인 리스탄 블랑코는 아마 처음 들어본 이름이실 텐데 스페인 쉐리 와인에 사용되는 팔로미노 품종 와인으로 이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적어놓은 테이스팅 노트가 길게 2줄 이상 될 정도였는데요. 일단 산도가 아주 높았고 염분, 돌미네랄, 화약향, 굴껍질, 허브 등의 향과 함께 성냥 황 냄새, 쿠쿠판 냄새 등의 향이 있었는데 이런 리덕티브한 향은 호불호 가 있기도 하고 또 잘못 조절되면 불쾌한 냄새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와인에선 그런 향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호기심을 더하는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영토인 휴양섬 아조레스에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 베르델호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와인의 메인 품종으로 바다 가까이에 포도밭들이 자리해 있는 환경 때문인지 시트러스한 청량감과 함께 염분 미네랄을 넘어 짭짤한 맛도 느껴지는 상쾌한 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섬산지 와인들은 대륙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갖지 못하는 독특한 캐릭터들을 갖고 있어서 알면 알수록 아주 매력적인 와인들입니다.
독일 와인 시간에도 참석했는데 리슬링으로 대표되는 독일이지만 리슬링 외에도 슈페트부르근더로 불리는 독일 피노누아와 여러 화이트 품종들이 바덴, 팔츠 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피노누아, 피노그리, 피노블롱, 옥스루아, 샤도네를 시음했고 다 잘 만들어진 와인들로 독일 피노누아도 좋은 와인이 많아서 라임스톤 토양에서 자란다는 이 하이틀링거의 피노누아는 프레쉬하고 청량한 산미와 섬세한 타닌, 깊이를 더하는 미네랄 향이 좋았고 프랑스 알사스 산지에서도 재배되는 옥스루아는 피노그리와 피노블롱 중간쯤의 화이트로 깨끗한 청량감, 섬세한 과일향과 함께 부싯돌, 화약향이 복합미를 더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우수한 와인이었습니다. 독일 리슬링만 즐겨보셨다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품종의 독일 와인들도 즐겨보세요. 이제 곧 가족 행사가 많은 5월입니다. 다음 시간엔 와인을 잘 모르는 부모님, 아내, 가족들과 함께해도 좋을 5월의 와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